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주들은 세계적으로도 돈 많기로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최근에는 만수르나 빈살만 왕세자 같은 인물들이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축구계 슈가데디의 원조는 2000년대 등장한 이 남자를 꼽을 수가 있죠. 바로 러시아의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압력으로 첼시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고아 출신 노점상으로 재벌까지 된 로만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만은 대외적으로 푸틴과의 깊은 관계나 막대한 재산을 쌓은 경로를 부인하고 있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순식간에 러시아의 대표적 올리가르이가 된 그의 일생은 화려한 재산 목록만큼이나 깊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침하고도 화려한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로만은 4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천의 고아였습니다. 로만의 친할아버지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에도 로만의 아버지는 소련 공산당의 행정관료로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1살 때 어머니를 잃고 4살 때 아버지를 잃은 로만은 친척들이 양육했고 궁핍한 구소련의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 홀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로만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것은 군복무 이후 노점상을 하면서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지역에 있던 공장에서 정비공 생활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죠. 한동안 구브킨 오일가스 연구소에 재직하며 석유업계의 생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훗날 로만이 석유업계의 거두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로만의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은 1988년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라고 합니다.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철폐하고 사유재산을 허가하는 세상을 열게 되자 그동안 편법으로 거래를 해왔던 로만은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처음에 인형 봉제 공장을 설립하며 시작된 그의 사업은 불과 몇 년 만에 석유에서 돼지, 목재, 설탕 등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하는 회사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1992년도까지만 해도 로만은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로만은 좀 더 영향력 있는 부호들과 인맥을 쌓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90년대 중반 이미 큰 부호였던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가 핵심 인물입니다. 옐친 시절 러시아의 올리가르히가 된 베레조프스키는 여러 특혜를 받는데 90년대 중반 정부 자산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로만과 함께 석유회사를 인수합니다. 이 회사가 바로 오늘날 가즈프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시브네프트입니다. 시브네프트 인수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각 1억 달러를 각출하게 되는데 당시 시브네프트의 장부평가액은 1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두 사람이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싼값에 매입하기 위한 밀실 모의에 의한 결과입니다. 시브네프트의 매출은 두 사람이 인수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으나 옐친의 비호화에 당시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이 사업이 순항하게 됩니다. 훗날 아브라모비치는 수십억 달러의 뇌물을 관료들에게 제공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죠.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이후로도 수년간 이어져 알루미늄 산업에도 진출하고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밀실 모의가 이루어지며 검은 돈을 만지게 됩니다. 갓 30살이 된 로만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과 인맥을 다지게 됩니다. 1999년 불과 33세였던 로만은 옐친 덕분에 추코트카 주지사까지 겸하죠. 옐친은 자신이 은퇴하면서 누구를 후계자로 뽑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로만은 푸틴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푸틴이 99년 집권하기 직전까지 외교가에서 푸틴은 미지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 위기로 어수선했기에 푸틴은 금방 교체될 것으로 생각했죠. 그 누구도 푸틴이 오늘날의 새로운 짜르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푸틴이 대권을 잡게 된 인연으로 로만의 지위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격상되었고 푸틴이 잠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메드베데프를 꼭두각시로 내세울 때도 상의를 했다는 일화는 로만이 러시아 정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보여줍니다. 베레조프스키는 훗날 푸틴에 의해 탈세 혐의로 러시아에서 축출되는데요. 로만과 다양한 사업을 벌인 베레조프스키는 가즈프롬이 상장된 영국에서 로만을 상대로 3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5조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아브라모비치와 푸틴과의 검은 커넥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재판에서 로만이 러시아 관료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점에 대해 인정했으나 영국 고등법원의 판사인 글로스터 판사는
아브라모비치와 푸틴의 관계에 대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판결을 내려 아브라모비치의 편을 들었습니다. 글로스터 판사는 재판에서 베레조프스키를 믿을 수 없는 증인이라며 폄하했는데요. 이후 글로스터의 의붓아들이 로만으로부터 하나로 8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졌음에도 로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이후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로만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의 인권 탄압인 35인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고 현재 미 정부의 주요 감시 대상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2위의 부호 자리까지 올라선 로만은 2003년 첼시를 인수합니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은 의혹으로 가려져 있지만 축구에 대한 애정만큼은 진짜입니다. 그가 인수한 이후 챔스리그 우승만 2번을 했을 정도로 첼시는 눈부신 성장을 했죠. 지금도 첼시는 프리미어 리그의 빅클럽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1세대 슈가데디인 로만의 성공은 이후 중동 석유 왕자들과 미국의 금융 부호들이 프리미어 리그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대 후 위성 인터넷 인프라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프리미어 리그가 생중계되며 사업적으로도 대폭 성장한 것을 보면 로만의 투자는 꽤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부호들의 트로피라고 할 수 있는 자산 중에 대표적인 요트의 경우에는 현재 길이 162.5m에 달하는 이클립스 요트를 4천억 원을 들여 구입했는데 이는 2013년까지 민간인이 소유한 가장 큰 요트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100m 이상 되는 크기의 요트인 펠로루스, 르 그랑블루, 루나 등 수천억 원짜리 요트를 구입했다가 매각하는 등 변치 않는 요트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기로 구입한 보잉 767 항공기에는 30인승 식당, 회의실, 침실, 욕실이 포함되었으며 구입가만 3천억 원이 넘고 미사일 회피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런던 최고 부촌인 켄싱턴 가든의 거주용으로 구입한 부동산, 프랜시스 베이컨의 트립티치 1976, 루시안 프로이트의 복리후생 감독관 등 수천억 원을 들여 세기의 명화들을 구입하고 미술시장의 큰손이 되기도 했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자신의 집에서 레드핫 칠리 페퍼스를 공연하게 하고 조지 루카스, 마크 제이콥스 등 수많은 셀럽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로비 윌리엄스는 로만이 푸틴을 위해 준비한 파티를 갔다가 영감을 얻어 파티 라이커 러시안이라는 곡을 쓰고 앨범으로 발매하기도 했죠. 로만은 악화된 영러 관계로 인해 수년째 영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첼시 이외에도 영국에 수많은 투자를 한 로만의 입장에서 이는 속 터지는 일이죠. 과거 로만이 이스라엘 여권을 얻은 것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도 있었으나 이스라엘 여권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후 영국 입국과 절세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스위스, 포르투갈 국적까지 획득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영국에서의 활동을 포기한 듯합니다. 최근 첼시의 매각을 결정하고 우크라이나 희생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 의사를 밝힌 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위한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단에 대한 열정과 관계없이 전쟁으로 인해 급하게 첼시를 매물로 내놓게 되어 영국은 물론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로만의 축구에 대한 열정만은 높이 사며 국부펀드나 금융가에서 인수했던 사례를 들어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만 전쟁이라는 위기와 푸틴과의 관계를 볼 때 로만이 EPL 등의 리그에서 활동할 일은 앞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구 정치권에서는 달러가 러시아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어서 로만이 영국 등 역외 조세 피난처에 소유한 재산의 미래 또한 불투명한데요. 고아 출신의 노점상으로 시작해 재벌의 자리까지 올라선 로만의 미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